월세의 꽃, 다가구 물건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이요, 무려 50%나 되고요. 월급만큼의 순소득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문구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월세의 꽃, 다가구 물건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다가구 물건을 낙찰받으신 우리 교육생분은요, 두 아이의 엄마이면서 일도 하시면서 아이들도 키우면서 그리고 이렇게 재테크까지 너무너무 완벽한 주부시네요. 그죠? 하지만 너무 왕초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낙찰받은 이 물건은 수익률이요, 무려 50%나 되고요. 그리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월급만큼의 순소득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제2의 월급을 만든 거죠. 오늘 이 낙찰받은 물건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과 함께 이 다가구 물건을 어떻게 골랐으며, 그리고 이 다가구 물건을 입찰 들어가기 전에 조사할 때 어떤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되고 꼼꼼하게 조사해야 하는지 이 세연쌤이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건을 먼저 좀 볼게요. 경북 영천시에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상가가 있거나 그러지 않고 모두 다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92.293평입니다. 확실히 지방이라서 토지 면적이 거의 100평이죠. 건물 면적은 153.936평으로 해서 200평 이하이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의 위반 사항에 위반되지 않죠. 자, 다가구 주택은 건물 면적이 200평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감정 가격은 7억 1,647만 8,600원이네요. 10억이 넘어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입장에서는 좀 다소 높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한 번 유찰이 되었어요. 한 번 유찰된 최저 가격이 5억 153만 5천 원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 외관 사진을 한번 같이 볼게요. 바로 이 건물입니다. 네, 건물 상태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래도 막 신축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조금 연식이 있어 보입니다. 주변에도 우리 해당 물건과 같은 컨디션의 다가구 건물들이 옆에 보이네요. 네, 좋습니다. 자, 문이죠. 문이 잘 보시면은요, 보세요. 자, 색깔이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갈색의 베이지 색깔이라면 다음 문은 짙은 회색의 밝은 회색. 그죠? 이 문이 좀 교체되어 있다라는 이런 느낌이 드네요. 자, 여기에서 힌트입니다. 물건을 고르실 때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문 색깔이 다르네. 이 회색 문이 좀 더 새 거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일부는 좀 수리가 되어 있는 물건이었고요. 일부는 수리가 되어 있지 않은 호실들이 좀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식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캐치해서 임장에 가서 우리가 실제로 확인을 한다면 수리 비용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수리를 해야 하는 방들 있죠. 그런 방들은 수리 비용까지 우리가 적용을 해서 입찰가를 정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계속 보시면 여기도 갈색 문인데 옆에는 또 이렇게 그레이 색깔로 문이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물건을 딱 봤을 때 이 두 라인은 리모델링을 좀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진에서도 보시면은요, 우리 건물 맞은편에 이렇게 빨간 벽돌에 노후된 주택들이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물건은 굉장히 좀 깨끗한 축에 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랬을 때 경쟁력이 있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물건을 고를 때는요, 사진을 보면서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진만 보고 손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뭘 하죠? 우리가 시세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멈추시면 절대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죠? 다음은 지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경북 영천시는요, 포항과 대구 사이에 있어요. 꽤 서울에서는 먼 거리인데 이 물건을 낙찰받은 우리 워킹맘 교육생분은요, 서울에 거주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임장도 실제로 영천까지 가셔서 꼼꼼하게 임장하시고 조사도 하시고 하셔서 이 물건을 당당하게 낙찰을 받으셨죠. 자, 근데 보시면 어디에서 좀 본 듯한 지도 아닌가요? 영천시청이 가까이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있고 영천지사 있죠. 한국국토정보공사, 옆에 보시면 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관공서가 굉장히 주변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여기도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주변에 학교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7개월 전에 여러분 이 영천시에 있는 다가구 물건을 한번 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바로 그때 제가 소개해드렸던 다가구 물건이 여기에 있었는데요. 지금 해당 물건은 너무 가까이에 있죠. 이 물건을 낙찰받은 우리 낙찰자분이요. 그 전에 제 영상을 보시고 이런 다가구 물건 정말 너무 괜찮다, 수익률도 좋고 이 정도 금액이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물건 검색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여기 영천, 그때 보았던 그 물건이랑 너무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다가구 물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놓치지 않고 조사를 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때 그 영상에서 제가 어느 정도 지역적인 부분, 수요층 이런 것들도 풀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라만 하세요. 네. 그리고 제 영상에 나왔던 여러 가지 소액님들의 낙찰 사례들, 그런 지역들 잘 메모하셨다가 여러분들 물건 검색하실 때 많이 도움이 아마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영상에 나온 그 주변의 물건들만 찾아서 조사를 하고 입찰에 들어가신다 하더라도요, 안전마진 충분히 확보하실 수 있죠. 네, 오늘도 꿀팁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낙찰자분이요, 그때 그 당시에 영상을 보고 잘 메모를 해주셨다가 이 물건을 이렇게 딱 고른 거예요. 그래서 입찰 상담을 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천이라고 하는 곳은요, 굉장히 소도시예요. 인구수가 한 10만 명 조금 넘는데요. 8년 전부터는 이 다가구의 공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대비 수요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풍부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거래가 왕성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전에는 좀 꾸준하게 다가구의 거래도 좀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요, 여기 대학교도 있고 하지만 많은 학교와 관공서가, 그리고 대표적으로 영천시청이 굉장히 가까이 있잖아요.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그런 곳이고요. 명도를 하면서도 임대가 맞춰지고 기존에 살고 계시는 임차인분들이 재계약을 하면서 빠르게 임대가 맞춰지는 이런 곳입니다. 그러면 그 수익이 얼마인지 너무 궁금하시죠? 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세연쌤이 투자금과 비용을 다 내고 나서의 순소득 뒤에 영상에서 꼼꼼하게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가구 물건은 임차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리 분석을 할 때 임차인 한 명 한 명 잘 따져봐야 되죠. 자, 말소 기준일을 기준으로 하고요. 임차인의 전입일자를 비교했을 때, 자,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고,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죠? 대항력이 없다라는 거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인 내가 인수할 게 없다라는 거죠. 하나씩 따져보도록 할게요. 네, 1번입니다. 전입일자가 2021년도 4월 5일이고요. 말소 기준일이 2007년 12월 14일이니까 말소 기준일보다 한참 뒤네요. 자, 두 번째 전입일자가 2019년도고 말소 기준일은 2007년도니까 네, 한참 뒤죠. 2019년도, 2020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19년도 해서 모든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물건이고요. 건물 등기를 보면은 자, 말소 기준 등기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0땡땡땡땡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후에 위험한 가처분이 없는지 또 확인해야 되죠.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가처분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가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본소송으로 이 가처분 소송이 진행이 됐을 때에는요, 저희의 권리를 빼앗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근저당 설정 이후에 가처분 없습니다. 자, 토지 등기도 함께 보셔야 돼요. 네, 토지 등기에도 가처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가구 물건은 무엇을 또 봐야 하나요, 여러분? 이 세연쌤과 다가구 물건으로 함께 공부하셨던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건축물 대장이죠. 건축물 대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건축물 대장에는 만약에 위반사항이 있다면 이 옆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는 노란색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네, 이 해당 물건은 위반사항이 전혀 없는 안전한 물건이고요. 자, 연면적 498.74제곱미터입니다. 그죠? 이 연면적이 뭐냐면 주차장과 네, 지하를 제외한 건물
면적, 1층의 면적, 2층 바닥의 면적, 3층 바닥의 면적, 이렇게 건물 바닥의 면적을 모두 합한 값을 말을 하는데요. 다가구 물건은 이 건물 면적이 660제곱미터를 넘어가면 안 되는데 해당 물건은 660제곱미터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주 용도에는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이라고 잘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자, 가구 수를 보니까 11가구로 되어 있어요. 네, 11가구. 가구 수가 조금 작아서 제가 좀 걱정을 했었는데 조사를 했더니 다행히 수익률적인 부분이라든지 나중에 우리가 매도를 했을 때 시세 차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매우 좋았던 물건이었어요. 자, 1층, 2층, 3층, 4층에서 4가구, 4가구, 3가구 이렇게 되어 있네요. 1층은 주차장, 필로티 아까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우리 사진을 봤는데요. 자, 주차장에 주차가 몇 대 되는지는 이 건축물 대장에서 주차장 정보에 보시면 8대라고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에 가셔서 여러분이 주차가 8대가 되는지 잘 세어보시고 그리고 오셔야 돼요. 만약에 건축물 대장에는 주차가 8대로 되어 있는데요. 현장에 갔는데 6대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이 2대의 주차 공간은 아마 별도로 다른 곳에 마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2대의 주차 공간도 함께 이 경매에 나왔다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 2대 주차 공간은 나오지 않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위반 건축물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다가구 건물을 낙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너무너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가구수에 11가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장 가셔서 정말로 11가구가 맞는지, 그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 2층, 3층, 4층의 가구 수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공부상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과 현장에서 현황상 이 가구 수가 동일해야 됩니다.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위반 사항이죠. 누군가가 신고하면 그거는 위반 건축물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확인하고 오셔야 합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는요. 자, 이 건물이 11가구이기는 한데요. 이 구조도가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이 평면도를 입수하셔야 되는데요. 그 입수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터넷 사이트에 세움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세움터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서 우리가 평면도를 출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나는 인터넷을 잘 못해서 그런 거 몰라 하시는 분은요. 경매지 1페이지를 출력해서 가시거나 또는 핸드폰으로 이게 경매 물건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려야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가셔서 그 경매 물건이라고 확인을 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평면도를 복사해 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물건을 그래서 우리 낙찰자가 얼마의 낙찰을 받았냐면요. 5억 2,500만 원으로 낙찰을 받았어요. 감정 가격이 7억이 넘는데 5억 2,500만 원으로 낙찰을 받으신 거죠. 너무 잘 받으셨죠? 와,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또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워킹맘이 제2의 월급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수익 계산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해 볼게요. 자, 이 물건은요. 11가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룸이 5가구, 그리고 투룸이 5가구였어요. 자, 여기는 주변에 학교가 굉장히 많고 막 도서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투룸이 있는 다가구 물건이 굉장히 또 수요층들이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투룸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투룸이 5개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리룸이 하나, 이렇게 해서 11가구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자, 이 물건의 원룸은 임대료를 300에 33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투룸은 500에 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와, 지방인데도 굉장히 이 임대료가 결코 싸지 않아요. 그죠? 예, 그것은 공급 대비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이죠. 마지막 3룸은 1000에 65만 원으로 임대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증금을 모두 회수했을 때는 5천만 원이고요. 총 월세를 받는 금액은 48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관리비는 별도입니다. 관리비는 한 세대당 한 3만 원의 별도의 금액을 받고요. 이 관리비로 이 건물을 또 청소하는 청소 비용까지 모두 커버가 가능하다고 하니 별도의 비용은 들어가지 않죠. 이 물건의 감정 가격은 7억 1,647만 8,600원이고요. 최저 가격 5억 153만 5천 원인데요. 우리 낙찰자분이 5억 2,500만 원으로 낙찰을 받으셨죠. 다가구는 결코 금액이 싸지 않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대출입니다. 예, 월세의 꽃, 이 다가구는 대출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대출을 80%를 받으셨고요. 이율은 6%에 받으셨어요. 낙찰가 5억 2,500만 원에서 대출 80%를 받았더니 대출 금액은 4억 2천만 원이 나왔고요. 여기서 또 우리가 이전 비용이 들어가죠. 취등록세와 법무사 수수료 해서 약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초기에 들어가는 초기 투자금이 1억 1,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네, 1억 5천이 채 되지 않은 1억 1,500만 원의 초기 투자금으로 이 다가구를 낙찰을 받으신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5천만 원을 보증금 회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순투자금이 6,500만 원이 되는 거죠. 6,500만 원의 순투자금으로 네, 이렇게 50%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이런 다가구를 낙찰 받으신 거죠. 그러면 우리 총 월세 480만 원에서요. 은행에서 이렇게 4억 2천만 원이라고 하는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6%의 이자를 매달 은행에다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랬을 때 매달 납부해야 되는 이자가요. 210만 원입니다. 그러면 480만 원에서 대출이자 210만 원을 냈더니 순소득이요. 270만 원이라고 하는 순소득이 나왔어요. 네, 여러분 어때요? 순투자금이 6,500만 원인데요. 이자를 다 내고도 270만 원의 순소득을 내는 거죠. 수익률이 무려 50%입니다. 와, 너무너무 대단하신데요? 이것도 가구수가 11가구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는 투룸이 5개나 되었고 임대료가 그렇게 낮지 않은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정적인 수요와 주변에 풍부한 일자리가 분포되어 있다라는 이것이 이 물건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 수리 비용은 안 들어가느냐 또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네, 수리 비용 들어갔습니다. 11가구 중에서 4가구는 수리가 되어 있었어요. 아까처럼. 근데 7가구는 다소 수리가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수리 비용 약 2천만 원 정도 저희가 들어간다고 예측하고 그리고 입찰가를 정해서 입찰에 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정말 한 2천만 원 정도의 수리 비용 들어갔어요. 옥상에 방수 페인트도 칠하고요. 투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크대를 좀 교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게까지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제가 예측한 대로 그렇게 수리 비용이 들어갔고요. 예, 관리 비용은요 별도로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임차인들한테 관리비를 별도로 받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뭐 청소비라든지 이런 게 커버가 충분했고요. 그러면 이 해당 다가구 물건의 관리 업체를 사용한다면 관리비 같은 걸 좀 줘야 되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 지역은 특성상 인근의 부동산에서 이렇게 임대를 잘 맞춰주시고 알아서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그런 또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관리 업체에 들어가는 비용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청소비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거는 우리 관리비 받은 거 가지고 이렇게 충당이 충분했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은 또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다가구 물건을 낙찰 받으신 우리 워킹맘 회원님은요. 정말 제2의 월급을 만드신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회사 다닌다고 해서 회사에서 매년 내가 원하는 만큼 월급을 올려주던가요? 내 월급이 2배 정도 오르려면 도대체 몇 년을 일해야 하나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월급을 올려주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 내 월급을 올리고 내 스스로 내 연봉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재테크라는 거죠. 그래서 월급만 믿고 매달 아껴 쓰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월급은 월급대로 이런 재테크 하나는 꼭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나의 연봉과 월급을 계속 올리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자산을 점점점 늘릴 수 있는 거죠. 이 낙찰자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소액이셨어요. 소액이셨는데 다가구 물건을 꼭 하나 낙찰받고 싶어서 여러 가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또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 투자금을 좀 만드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증금을 회수하면은 그걸 이제 그 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투자금을 마련해서 진입을 하셨는데요.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사랑하는 소액님들이 또 나는 그조차도 없어 라고 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 금액이 소액님들에게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죠. 이 세연쌤도 처음에는 1,200만 원을 가지고 경매를 시작했는데 이 1,200만 원도 다 제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낙담하거나 포기하거나 실망하면 절대 안 되죠. 이세연쌤이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투자금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셔라. 투자금이 정말 조금이시라면은
지방에 소형 아파트 낙찰받고 단기 매도로 팔고 낙찰받고 팔고 하시면서 점점 투자금을 불리시고요. 또 투자금이 조금 불어나면 서울 빌라를 또 낙찰받고 팔고 하면서 낙팔 하면서 투자금을 자꾸 불리셔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 돈이 불어나지 않아요. 절대 불어나지 않아요. 제 경험상. 그래서 이 투자금을 자꾸 불리셔서 나중에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 내가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투자 방향을 설정하셔가지고요. 이렇게 현금 흐름을 반드시 만드셔야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또 이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거죠. 너무너무 든든하지 않겠어요? 이세연쌤도 지방의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인천의 빌라, 서울 빌라, 또 경기도 수도권의 아파트, 서울 아파트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물건들을 거쳐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가구 물건 하나, 두 개 낙찰을 받아서 또 현금 흐름을 만들고 이렇게 정말 꾸준하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세연쌤은 어떻게 그렇게 소액으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실 수가 있었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이런 말 많이 하시는데요. 네, 힘들었어요. 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고요. 저도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었고, 저도 굉장히 힘들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그냥 내가 할 것에 집중을 하자. 내가 해야 할 것에 집중을 하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물건을 얼른 찾아서 시세 조사를 얼른 해서 입찰에 들어가고 낙찰을 받아서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게 제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했습니다. 이 그냥 했다라는 것에는 저의 여러 가지 스토리와 역사가 있어요. 몸이 아파도 그냥 했고요. 힘들어도 그냥 했고요. 포기하고 싶고 하기 싫어도 그냥 했어요. 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저의 얘기까지 좀 흘러 들어왔네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어떻게 오늘 이 두 아이의 엄마이자 워킹맘, 이 낙찰자분이 낙찰받은 다가구 물건을 통해서 좀 용기 내셨나요? 네, 여러분 꼭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좀 더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도록 이세연쌤이 항상 옆에서 함께 응원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용기 내고 도전하고 포기하지 말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치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